두뇌를 훈련시키지 않으면 녹이 슬어요. 제 두뇌가 아주 좋은 예입니다. 판단력도 전처럼 날카롭지 않고 반응도 느려져요. 걱정이 되나요? 그럼 뭘 기다리세요. 여기 효과적인 두뇌 운동이 있습니다. 차량 도난. 베넷은 그의 집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를 누가 훔쳤다고 신고하기 위해 경찰서에 왔습니다. 형사가 그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게 말이죠. 2층에 있는 문을 수리하고 있었어요. 드릴로 자물쇠 구멍을 뚫으면서 헤드폰으로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창가로 다가가서 밖을 내다보니까 제 차가 멀어져 가고 있었어요. 형사는 베넷이 모든 이야기를 지어냈다는 걸 바로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만약 베넷이 헤드폰을 끼고 드릴로 구멍을 뚫고 있었다면 밖에서 나는 어떤 소음도 듣지 못했을 겁니다. 누가 범인일까요? 엠마가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왔어요. 한 경찰관을 보고 그녀가 소리쳤죠. 우리 아이들과 저는 시골에 있는 부모님 댁에 있었어요. 남편은 어떻게 된 거죠? 누군가가 화이트 씨의 머리를 때린 것 같습니다. 화이트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저는 용의자들을 신문했습니다. 운전기사는 보스가 중요한 서류를 가져오라고 사업 파트너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요리사는 짜증을 내며 자기는 부엌을 떠날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화이트 씨가 두어 시간 안에 온 가족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라고 했었다면서요. 하녀는 화가 나서 말하기를 아무 소리도 못 들었고 하루 종일 집안 청소만 했다고 했습니다. 저녁엔 너무 피곤해서 곧장 잠자리에 들었다고 했죠. 형사는 순식간에 범인이 누구인지 알아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요리사였어요. 화이트 씨의 아내와 아이들은 시골에 가 있었어요. 온 가족을 위해 요리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방수인간? 5명의 남자가 해안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배를 타고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큰 파도가 배를 뒤집어 모든 남자들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도 물에 젖은 미혼 남자는 하나도 없었어요. 왜죠? 남자들은 모두 유부남이었으니까요. 미혼이 아니죠. 이상한 가격. 알렉스는 집에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철물점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가게 점원에게 물었어요. 하나는 얼마죠? 점원은 4달러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15은 얼마죠? 8달러예요. 혼란스러운 알렉스가 또 물었어요. 그러면 333은 얼마죠? 12달러요. 알렉스는 뭘 사고 있었을까요? 집 주소 번호판을 사고 있었습니다. 공공도서관 계획. 어느 날 한 공공도서관이 이상한 발표를 했습니다. 회원들은 각자 원하는 만큼 책을 빌릴 수 있고 앞으로 반년 동안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왜였을까요? 도서관은 새 건물로 이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적은 예산 때문에 이사 비용이 충분하지 않았죠. 이런 식으로 하면 도서 대출자들이 대부분의 책을 새 도서관으로 옮기게 할 수 있어요. 기발하죠? 자동차 사고. 마크는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때문에 차를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늦어서 마음이 급했어요. 그러다가 교통사고로 당했습니다. 차는 괜찮았지만 다른 운전자는 나무를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다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관들이 도착했을 때 마크는 자신의 정황을 설명했어요. 빠르게 달리고 있었지만 조심해서 운전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제 앞에 차가 끼어들었어요. 가까스로 충돌을 피했는데 이 사람이 나무를 들이받았어요. 제 비싼 차를 보더니 그 사고 전부를 제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당신 탓이니까요. 저는 다음 휴가에 대해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충분히 천천히 운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신이 갑자기 끼어들었잖아요. 경찰관들은 그 사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해했습니다. 여러분도 알아낼 수 있나요? 상대편 운전자였어요. 그는 차 안에 혼자 있었습니다. 아내와는 통화 중이었다는 뜻일 테니 운전에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안전이 최고입니다. 피라미드의 가치다. 저스틴은 고대 피라미드를 탐험하는 고고학자입니다. 한 번은 뭔가 잘못돼서 지하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방에 갇혔어요. 저스틴이 좁은 통로를 통해 방에 들어갔는데
통로가 즉시 돌더미로 막혀버렸습니다. 다른 문은 하나밖에 없었고 잠겨 있었어요. 그 문을 열기 위해서는 수수께끼를 풀고 올바른 4자리 코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A 숫자 G, F 숫자 H, V 숫자 Z, J 숫자 T. 저스틴은 어떤 코드를 입력해야 할까요? 코드의 각 숫자는 두 글자 사이에 있는 알파벳 글자의 수입니다. 그래서 암호는 5139입니다. 갈림길. 영구가 미국에 와서 디즈니랜드에 가고 있어요. 가는 길에 갈림길에 도달했어요. 거기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Bluebill right, Disneyland left. 영구는 잠시 동안 거기 서 있다가 몹시 화를 내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왜였을까요? left를 왼쪽이 아니라 떠났다라고 해석했어요. 타로. 한 남자가 섬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남자는 수영을 못해요. 하지만 어느 날 탈출에 성공합니다. 육지에 도착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배나 다른 어떤 것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섬과 육지를 잇는 다리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탈출했던 걸까요? 섬 주변에 물이 얼어붙은 겨울에 탈출했습니다. 얼음 위를 그냥 걸어갔어요. 빨간색 차. 스티브는 차를 타고 출근하던 중 중요한 서류들이 있는 폴더를 집에 두고 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집에 들어갔을 땐 오전 9시쯤이었어요. 같은 순간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고 한 남자가 뒷문으로 나가 빨간 차로 달려가는 걸 봤습니다. 스티브는 자동차의 번호판 숫자 몇 개만을 볼 수 있었어요. 경찰에 전화해서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그 남자를 찾아 나섰어요. 10분 동안 탐색한 후 카페 근처에서 비슷하게 생긴 차를 발견했어요. 경찰이 카페에 들어갔을 때 그곳엔 오직 한 명의 손님만 있었습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어요. 당신 차인가요? 20분 전에 어디 계셨어요? 손님은 대답했어요. 네, 제 차예요. 전 여기 1시간 넘게 앉아 있었고요. 경찰관은 즉시 그를 체포했습니다. 왜죠? 카페는 오전 9시에 문을 엽니다. 그 남자는 거기서 1시간 넘게 있었을 수가 없어요. 갇혔어요. 어느 날 줄리아는 공원에서 일광욕을 하다가 우연히 잠들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보니 문이 3개 있는 낯선 방에 있었어요. 네, 항상 3개예요. 2개도 아니고 5개도 아니죠. 주변에 벽돌, 빈병, 밧줄, 심지어 드럼통 같은 물건들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어요. 벽에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문 중 하나 뒤에는 자유로 이어지는 계단이 있습니다. 다른 2문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진 알고 싶지 않을 거예요. 줄리아는 정말 겁에 찔렸어요. 운 좋게도 그녀는 정말 빨리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냈고 순식간에 빠져나왔습니다. 어떻게 한 걸까요? 통을 각각의 문 쪽으로 끌고 와서 그 위에 올라서서 계단이 문 뒤에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일단 계단을 발견한 후에 그 문으로 탈출했어요. 과일시장. 한 남자가 과일시장에 멜론을 팔러 왔어요. 그가 가져온 멜론 수의 절반과 멜론 반통을 판 후에 멜론이 한 통 남았습니다. 그는 시장에 멜론을 몇 통 가지고 왔을까요? 그가 가져온 멜론은 3통이었습니다. 누구의 짓일까요? 마리아는 데이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죠. 일단 샤워를 하려고 했는데 누가 욕실에 있었습니다. 아마 마리아의 자매들 중 하나였을 거예요. 마리아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그동안 옷을 고르기로 했습니다. 곧 마리아는 욕실이 비어있다는 걸 알아챘어요. 하지만 샤워기를 켜고 머리를 감기 시작하자마자 빨간 물이 나왔어요. 누군가의 장난이었죠. 누군가 샤워기에 페인트를 넣어 놓은 거예요. 마리아는 자매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로지가 말했어요. 난 내 방에 있었어. 수학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다고. 애슐리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바로 전에 샤워하고 있었어. 머리까지 감았는데 난 다 괜찮았는데. 마리아는 누가 장난을 쳤는지 즉시 알아챘습니다. 여러분도 알 수 있나요?
애슐리였어요. 그녀를 보세요. 몇 분 전에 샤워를 했다면 어떻게 머리가 저렇게 말라서 멋있게 정돈된 상태일 수 있죠? 텅 빈 금고. 앨런은 친구인 사립탐정 마일로에게 전화를 걸어 가능한 한 빨리 오라고 했습니다. 마일로가 앨런의 사무실에 도착해보니 앨런은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 있었고 여기저기 종이와 부서진 가구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이걸 보자마자 너한테 전화했어. 앨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둑들이 회사 돈과 중요한 서류를 훔쳐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앨런은 열쇠를 손에 들고 금고로 달려왔습니다. 이 금고의 유일한 열쇠야. 그는 자물쇠에 열쇠를 넣고 금고 문을 열었습니다. 금고가 비어 있었어요. 마일로가 주위를 둘러보는 동안 앨런이 말했어요. 로버트라고 새로운 사람이 있어. 경쟁자들이 보낸 스파일 거야. 중요한 서류를 훔치려고 내 금고에 침입한 게 분명해. 마일로는 친구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그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하는 거야? 마일로는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금고 열쇠는 하나밖에 없는데 앨런이 가지고 있어요. 직원이 금고에 침입했다면 금고를 다시 잠글 수는 없었을 거예요. 화려한 집. 오렌지 하우스는 오렌지 벽돌로 만들어졌습니다. 옐로우 하우스는 노란 돌로 만들어졌어요. 블루 하우스는 파란색 통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린 하우스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그린하우스 즉 온실은 당연히 유리로 만들어졌죠.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